음식만 맛있게 한다고 될까요? 지금 사장님 식당은 동네에서 1등인가요? 그게 적나라하게 말해주거든요. 맛없어요. 이건 안 먹어요. 이 매출에 이게 맞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슬기롭게 식당 생활을 하게 만들어드리는 주방장님 민쿡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장사 좀 어떠세요? 잘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26년 차인데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3-4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당시에 그 시간에는 와, 나 진짜 이거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 했었는데요. 또 지나고 보면은 또 그냥 과정이에요. 살아가는 과정.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막상 닥치니까 너무 힘들죠. 오늘은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메뉴를 바꿔야 되나? 직원을 잘라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에 봉착했을 때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한테 계속 하게 돼요. 그걸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요. 제가 2001년도에 장사 시작했을 때요, 그때는 정말 상황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와, 장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손님을 모으기 이렇게 어렵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것만 조금 했으면 정말 손님 바글바글 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장사를 시작한 이래로 항상 어려웠지만, 그 순간순간 어려웠지만 지금이 제일 어렵죠. 항상 오늘이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손님들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요, 선택을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왜냐? 내가 간만에 돈도 없는데 간만에 식당 가는데 실패하고 싶지 않죠. 오늘은 내가 좀 우리 애들하고 외식 한번 해야겠다, 한 달에 한 번. 얼마나 신중하게 고르겠어요. 여러분들이면 안 그러겠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손님이 어떤 기준으로 식당을 고르며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팔아야 그나마 내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식당의 방향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요, 줄 서는 식당이 있습니다. 물론 줄 서는 식당도 경기가 안 좋아지만 그 전보다 좀 못하지만 줄을 3줄 섰다면 이제 2줄 서겠죠. 잘 되는 식당들은. 그러면 2026년 식당 생존을 위한 4가지 원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철학이 없는 식당은 반드시 무너진다. 첫 번째는요, 우리 식당 브랜드의 지향점과 철학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철학 되게 어려운 얘기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5년 동안 제가 쓴 그 캐치카피가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 민쿡이었어요. 딱 듣기에는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지향점을 알 수 있잖아요. 좋은 재료만 쓰겠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이게 저의 어떤 캐치카피였고 철학이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쓴다는 거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얼마 전에 그 마고기의 국밥집을 제가 컨설팅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문을 닫으려고 망해가는 가게였는데 음식을 제가 먹어봤죠. 근데 그 브랜드 자체도 좀 지향점이 없고 음식도 중구난방이에요. 국밥이긴 국밥인데 순대국밥, 뭐 양평해장국, 한우곰탕 다 팔고 갈비탕까지 팔아요. 근데 갈비탕 같은 경우에 식재료 비율이 60%가 넘어요. 그건 무조건 안 남는 거니까 그건 팔면 팔수록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국밥집 메뉴를 정리를 해주고 브랜드 스토리를 좀 만들어줬어요. 브랜드의 색깔을 좀 입혀줬죠. 그래서 요 메뉴만 가지고 하자. 매출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확 변화를 주지 않으면요, 매출이 확 뛰거나 그러진 않아요. 당연한 거지 그거. 어떨 때 매출이 떨어져요. 오히려 기존 손님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이거 장기간으로 봤을 때 그 메뉴를 꾸준히 가져가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식당에는요, 내가 가진 브랜드의 철학과 지향점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손님이 잊어버렸다가도 아, 그 집 가면 그게 있지, 아, 그 집에 그 메뉴 먹으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50년 동안 칼국수나 보쌈집이나 냉면집 하는 집들은 뭐냐?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맹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를 잘 못 읽고 하는 소리라는 거지.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시대는 변합니다. 그 시대는요, 그냥 음식만 생산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맛있게만 만들면 지나가는 손님이 맛있게 먹고 1년 뒤에 찾아오면 그 손님이 단골이 되거나 그 동네에서는 유명한 식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 식당을 따라야 될까요? 음식만 맛있게 한다고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경쟁이 너무 심하잖아요. 식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식당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죠. 빨리 손님을 받아줘야 돼. 빨리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손님한테 내가 어떤 식당인지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기 위해서는 철학을 가지고선 꾸준하게 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손님이 한번 방문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온다고요. 정체성이 없으면 그 식당은 이게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앞에, 이 사무실 앞에 회전초밥집 큰 게 있었거든요. 그 집이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어요. 회전초밥집은요, 보통 문 열면 금방 문 잘 안 닫아요. 왜냐면 장비값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 레일이 비싸거든요. 잘 안 닫는데 1년 반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저 집이 왜 문을 닫았냐면은 나의 정체성이 없어요. 회전초밥집은요, 1층에서 반드시 해야 돼요. 2층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회전, 이름 속에 그 회전초밥 아이템 속에 답이 있어요. 회전이 돼야지. 손님이 회전이 돼야지. 2층에 누가 와서 먹어요.
그러려면 아주 커서 가족의식이 돼야 돼요. 대량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단 말이에요. 브랜드의 정체성과 지향점이 없으면 손님들이 기억하지 못해요. 그 수많은 식당 속에서 나를 기억하게 만들려면 내 철학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시그니처 메뉴가 특별해야 된다든가, 좋은 재료를 쓴다든가, 좋은 재료를 쓴다면 증거가 필요하고, 국밥집에서도 국밥을 몇 가지나 한다면 그 중에 가장 저렴하고 맛있는 국밥이 하나 필요하고, 그런 거죠. 그게 바로 브랜드의 정체성과 철학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식당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상품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객관적으로 점검한다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그 국밥집 얘기했잖아요. 국밥집에서 비용을 들여서 한번 봐주세요 가서 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죠. 왜냐면 저는 그 집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냥 적나라하게 말해주거든요. 맛없어요. 이건 안 먹어요. 이 매출에 이게 맞습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손님도 말해줄 수 있고 지인도 말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거를 보고 지적할 때 기준이 없어요. 지 입맛이야. 지가 본 경험치 요만큼 한정된 듯 얘기해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거에 대한 제 지금 얘기는요, 손님들한테 그 얘기를 일일이 다 듣고선 흔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 상품을 바라볼 때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안 들이고서 내가 직접 하고 싶으면요, 다른 식당을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국밥집을 예를 들면 동종업계 최소 전국을 못 돌아다닌다면 그 동네에 있는 국밥은 다 먹어봐야지. 그래서 내 음식의 가격이 내 음식과 맞는가, 경쟁업체가 충분히 경쟁할 만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죠. 그게 객관성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거 엄청 쉬운 거예요.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거는 끼니 때 되면 가서 먹어보면 되는 거니까, 물릴 정도로. 그게 싫다면 객관적으로 이거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게 답이죠. 그게 돈이 안 된다면 본인들이 직접 가서 벤치마킹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요. 아, 손님들이 좋아하는 간 염도가 이 정도구나. 제가 저번에 그런 사람이 그런 걸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음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간이 짠지 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아니면 제일 유명한 국밥집의 국밥을 5개만 사와라. 그래서 그 국물의 염도기를 측정해봐라. 그러면 그 평균 염도가 본인이 만든 국밥의 염도랑 맞추면 된다.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내 상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걸 판단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직원들이 단톡방에 오더, 첫 번째 5개 오더가 들어온 걸 다 사진 찍어서 올려줘요. 그 시간은 그렇게 바쁘지 않고 제가 매장에 자주 갈 수 없으니 그 상품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딱 보면서 생각을 해요. 난 이 가격에 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게 사진으로 또 보는 거와 내가 만들면서 음식을 보는 건 달라요. 사진으로 보거나 내 앞에 상이 딱 차려지잖아요. 상이 딱 차려지는 순간 그 음식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매장에 2번 정도 직원들한테 그 메뉴 시식을 시켜요. 그 상에다가 손님과 똑같이 차려줘요. 먹어봐라. 다 전 직원이 날짜를 정해서, 이모가 이제 밥하기 싫은 날, 그 다음에 너무 바쁜 날, 이런 날 그냥 메뉴를 먹어보자. 손님과 똑같은 상 차리면 먹어보라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네가 자기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아, 손님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객관적이 되라고. 손님 음식을 막 하다 보면요, 그 음식 메뉴에 빠져가지고 100개의 메뉴라면 한두 개 소홀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아, 이 정도면 되겠지. 대충 내요. 근데 나는 100개를 하지만 손님은 한 번을 먹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을 먹는 음식인 거야. 그 손님 입장에서 만약에 음식이 부실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먹어보게 하는 거고, 저도 음식을 계속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돈이 없어서 잘 안 가긴 하지만 먹어보러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상품 점검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을 먹어보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냉정하게만 물을게요. 지금 사장님 식당은 동네에서 1등인가요? 그 카테고리에서 1등인가요? 단골 손님한테 안주하는 순간 사장님은 위기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단골이라는 게 계속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신규가 들어오고 오래된 단골은 빠져나가고, 이런 게 단골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내 상품을 객관화해서 평가를 제대로 못하면 이런 단골의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국에 1% 안에 못 들더라도 동네에서 5% 안에는 되죠. 손님은요, 이제 한 번의 의식도 실패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